오늘 무비 톡톡톡에서 저희가 톡톡 건드려볼 영화는요, 눈과 귀 그리고 마음까지 모두 정화시켜주는 작품인 것 같아요. 영화 오빠 생각입니다. 네, 일단 스토리부터 듣고 가시죠. 선생님. 네. 영화의 배경은 남과 북이 대치돼서 싸우고 있었던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영화의 제목처럼 두 명의 오빠가 등장을 합니다. 한 명은 음악을 사랑하고 음악으로 삶을 살려고 생각했었지만 이 전쟁이라는 아픈 상황들 때문에 결국은 가족들을 다 잃고 전쟁터로 나오게 됐었던 한상열이라는 남자, 그 오빠가 있고요. 북진! 오늘부로 23년대 전입을 명받은 한상열 소입니다. 그리고 한 명의 오빠는 전쟁통에 부모님을 또 잃게 되고 여동생 한 명을 데리고 꿋꿋이 살아나가야 되는 14살 오빠, 동구라는 오빠가 있어요. 할아버지 건드는 사람은 내가 말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얘기야. 이 두 사람이 부산까지 내려오게 된 상황에서 이곳에서 전쟁 고아들을 모아서 보육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보육원으로 배치된 한상열 소위와 함께 이 아이들이 합창단을 만들어내는 얘기를 담고 있는 영화가 바로 오빠 생각인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한 게 바로 화음이야. 실제 한국전쟁 당시에 만들어진 합창단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 그런 영화고요. 그때 당시의 격전지로부터 휴전 후 해외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졌었던 이 합창단의 길들 같은 것들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아로 합창단을 만들 생각을 어찌 했지? 네, 관객 여러분들은 영화 오빠 생각 어떻게 보셨는지 전국민 감상평을 통해 톡톡 건드려 보겠습니다. 전국민 감상평 올려주세요. 현실엔 저런 오빠 없음. 아이들의 노래소리를 듣는 중간에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총소리로 불안. 그 부분이 맞죠. 맞아요. 네. 임시한 보러 갔다가 아이들 연기에 영업당하고 나온 좋은 의미의 영업이죠. 네. 아직도 귓가를 맴도는 엔딩 크레딧과 까투리. 보시면 아실 장면입니다. 그렇죠. 설린 어린이 합창단은 언제부터 그렇게 노래를 잘했나? 우린 노래를 부를 테니 너희는 눈물을 흘리거라. 이 영화의 의도를 정확하게 짚었네요. 그렇죠. 전쟁의 아픔이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와 대비된다라고 얘기하셨네요. 네, 이 중에 저희가 첫 번째로 톡톡 건드려볼 감상평은요, W앱을 통해서 웅재짱님이 올려주신 피와 눈물을 씻겨주는 천사들의 합창인데, 네, 관객평 중에 가장 많은 평이요, 이 영화를 통해서 되게 치유받는 느낌이다, 힐링됐다,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요. 설린 합창단을 얘기하기 전에 이 천사 같은 두 남매가 있죠. 미래 양과 동구 역의 정준원 군. 네, 두 친구가 안겨주는 엄청난 힐링. 네, 두 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근데 이래양이 이 영화 속에서 고화성 씨하고 같이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고화성 씨가 2006년도에 괴물로 데뷔를 했는데 이래양이 2006년생이에요. 진짜요? 네. 그렇다고 하면 그 순간에 태어났던 아이가 저희에게 지금 이런 식의 감동을 주는 연기를 하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지난 10년 동안 난 도대체 뭘 했지? 진짜 저 지금 그 생각했어요, 진짜. 와. 이 아이가 자라서 이런 상황까지 오는데 난 도대체 무슨 성장을 한 거지? 라는 생각 같은 걸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좋나? 좋다. 보통 우리 이 어린 친구들한테 역할을 맡긴다 그러면은 똑부러지고 말 잘하고 어리지만 성숙하고 이런 역할들을 거의 대부분인데, 여기서는 그런 대사보다는 사실은 그런 감정을 주는 씬들이 되게 많아요. 뭐 그중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우리 꼬마 아가씨부터 노래해볼까? 노래를 너무 잘하는 친구인데 자신의 어떤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죠. 이게 노래를 안 한다, 노래 못 부릅니다. 그런 거를 눈으로 표현해내고 얼굴로 표현해내는 거, 이런 것들도 되게, 그래서 연기 수업을 받을 때도 이렇게 동작을 하는 수업이 따로 있어요. 그렇죠. 뭐 걷는 법, 서는 법, 앉는 법. 네, 뭐 팔 움직임, 그런 수업이 따로 있을 정도인데, 이 친구들이 하는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예를 들어 이렇게 코 파면서 그렇지. 그것도 신기하더라고. 네, 이게 여러 번 찍었을 텐데, 그러면 이거를 계속 하고, 그것도 되게 디테일하게 나중에 또 이렇게 아, 우리랑 안 노는데. 바보야.
여기서 진짜 저는 처음에 이래인지 몰랐어요. 제가 원래 그래요? 정보 없이 보잖아요. 그래서 이래라는 친구가 저한테 약간 말 같고 그냥 얌체 같은 친구, 좋은 너무 의미에서. 똑똑하게 그렇죠. 잘하는 친구. 갑자기 뜬금없이 들어가서 손에다 코를 넣더라고. 나눠서 찍었겠지, 그거. 나눠 이렇게 코 판 다음에 딱 감독님 컷 안 돼. 이래가 저 코를 먹는 건 안 돼 하고서는 딱 나눠 찍으셨겠지. 보통 그런 친구들한테 그런 역할을 안 준단 말이야. 이건 진짜 칭찬입니다, 진짜. 예. 우리가 이제 흔히 이 영화의 그 포스터를 보면 뭐 임시완 씨, 고화성 씨가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영화의 전체적으로 끌고 가는 것은 사실은 이래양과 정준원 군이 만들어내는 이 남매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남매의 서사 안에서 이 오빠의 역할들은 굉장히 중요한데 어쩌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천진함 같은 것들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소년으로 등장을 해서 이렇게 지어야 되는 무게 같은 것들이 엄청나고 그리고 어느 순간 사춘기로 넘어가는 그 소년의 변화 같은 것들도 보여주면서 정준원 군이 딱 보면 아주 어린데 오빠 같은 느낌. 확실히 그런 느낌을 줬던 것 같아요. 오빠야, 내 노래 불러주면 안 되나? 그러면 참 잘 웃긴데. 그럴까? 이름이 동구잖아요, 동구. 네. 야, 이것도 동생을 구하라요. 아이고,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난 동구박 가수 한 길 할 때. 할 수 있는 자가 구하라를 동구 말씀하시는 줄 알고. 선생을 구하라 같네요. 네. 진짜 그런 이름인데 사실 아까 그 나온 평 중에 현실에 저런 오빠 없으면 맞긴 맞아. 사실은 거의 순위 바라기잖아요. 약간. 그렇죠. 오빠가 저러면 내 동생부터가 이러지 말라고 할 거야. 동생하고 나이 차이 얼마 안 나시죠? 9살인데. 근데 그 정도가 제일 싸우기 좋고 아니, 제가 그분을 누나로 모시고 있어요. 나보다 결혼도 빨리 했고 맞아요. 이렇게 뭐 돈도 잘 벌고 해가지고 아무튼 근데 이 영화의 플러스상 그리고 또 제목이 오빠 생각 이 사음절을 영화의 모티브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을 관찰했는데 저는 그래서 그런 거 하나는 기대는 했어요. 동생 바라기인데 아까 말했잖아요. 이 안에서 이 친구도 좀 어른스럽게 성장을 하고 눈 1대1로 볼 그게 되거든요. 14살이면은 그때 임시완과 썸을 타는 고화성을 딱 한번 벽에다가 선생님 내가 그 뭐 영화의 노래를 장르를 바꾸고 계세요 지금? 아니 장르가 조금 바뀔 수 있는데 네. 아니 전쟁 멜로인데 이거는? 진짜로 그래서 벽에다가 선생님 나 노래 더 하기 원하냐 안 하냐 어? 데니보이 더 불러면 알아 이렇게 하면은 그랬으면 영화가 조금 더 긴장이 있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진짜 했습니다 저는. 퍼지고 숙연해지고 애틋해지고 이거 말고도 그냥 노래를 듣는 즐거움이 좀 있어요. 맞아요. 네, 합창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 있어요. 어린이. 네, 어린이 어릴 때. 진짜로? 네. 해보셨어요 언제 혹시? 하셨어요? 겁나 초등학교 때. 겁나 초등학교 때. 겁나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이름이야? 무슨 만나 초등학교 뭐 이런 것처럼 겁나 초등학교. 성북구에 겁나 초등학교. 겁남이네. 혹시 기자님 있으세요? 아 저는 거의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합창 그러셨구나. 했었거든요. 노래 잘하시겠네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합창단에 대한 얘기를 제가 지금 하려는 건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화음을 맞춰야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였었는데 그걸 한 12년 정도를 하고 나니까 이 합창이 가진 아름다움이라는 게 굉장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었고 특히나 어린이 합창단들이 함께 목소리를 맞추어서 노래를 부르는 순간을 정말 이상한 식의 감동 같은 것들이 있어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렇죠. 게.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오랜만에 어린이 합창단이 가지는 심리적인 정화작용 같은 걸 이 영화를 통해서 좀 봤었던 것 같아요. 네, 천사들의 합창이 마음을 씻어주는 힐링 무비. 오빠 생각은 현재 올레 TV에서 서비스 중이고요. 바쁘고 짜증나고 피곤하고 힘드실 때 이 영화 꼭 보시고 꼭 힐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빠 생각 저희가 두 번째 톡톡 건드려볼 전국민 감상평 올려주세요. 내용도 연기도 음악도 찰지다. 착했다. 갈고리는 비록 이름은 없었지만 가장 현실적인 삶을 살았고 현실적인 고민을 했던 캐릭터가 아닐까. 예. 그렇죠. 완득이에게 김윤석 선생님이 있었듯 설린 어린이들에겐 임시완 선생님이 이한 감독 영화의 특징을 딱 이렇게 딱 찝으셨네요. 예. 물론 김윤석 선생님과 임시완 선생님의 차이는 굉장히 크지만 네. 저기 친일파 도련님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저도요. 원색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아주 진짜 혼내주고 싶은 인간인데 공대생이 잘생겼
잘생겼는데 피아노도 잘 치고 야한 잡지도 안 보면 반칙. 안 봤을까요, 과연? 연장선상에서 한소희와 주미쌤 왜 연애 짓을 하려다 마라. 저 얘기는 감독님한테 직접 들었었는데 여러 시나리오고가 있는데 네. 그중에 한 고는 한소희와 주미가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 낳고 잘 산다는 얘기도 있었대요. 진짜요? 네. 네. 근데 그 부분은 이제 빼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으면 좀 지루했겠고 그냥 전장에서 한번 서로의 체온으로만 자기의 삶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 하나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짓궂은 조상사님. 네. 윤성호 감독님 같은 분이시죠. 네, 이중 저희가 두 번째로 톡톡 건드려볼 감상평은요. 디포트를 통해 청춘 예찬님이 올려주신 착한 오빠 임시완, 덜 착한 오빠 이희준입니다. 네, 오빠 생각에서 오빠는 저기 동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네. 네. 임시완은 뭐 동구 남매를 보면서 죽은 누이를 그리워하는 오빠, 전쟁 고아들을 보살피는 아빠 같은 오빠기도 하잖아요. 또 이희준 씨는 어떤 의미로는 되게 고아들을 데려다 나쁜 짓을 하는 나쁜 오빠이기도 한데 좀 거친 오빠. 일단 네, 스타 프리뷰에 나왔었던 오빠, 네, 공대 오빠에서 음대 오빠가 된 한상률 소위 역의 임시완 씨. 음대 오빠이자 소대 오빠. 뭐 이렇게 좀, 합창대 오빠. 네, 지휘 오빠. 임시완 씨 네. 어떻게 보셨어요? 임시완 씨가 정말 가지는 힘이 있죠. 그 미생 같은 드라마 속에서도 보여지지만 어떤 눈이 가진 설득력 같은 선한 설득력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건 기술로서 만들어질 수 없는 그 눈빛이라는 게 있는데 이 영화 속에서 임시완이라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천성이나 혹은 맑음 같은 것들이 고스란히 영화 속으로 전이가 된 것 같은 느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 있는 동안에 무슨 일을 하면 되는 거죠? 저는 이런 말 많이 쓰거든요. 그 임시완의 입술이 가진 그 앵두 같은 매력 뭐 이런 것도 있다고 보는데 앵두 같은 그걸 입술이 그게 가진 매력이 보이세요? 아니라 그 입술이 너무 빨갛고 이렇게 딱 이렇게 뭔가 맞아요. 네. 예쁜 새 같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죠. 난 여성분들에게만 보이는 줄 알았죠, 그게. 저는 그런 걸 여성분들의 마음으로 봅니다. 임시완 씨 입술이 보여요? 근데 맞아요. 사실은 그건 맞아요. 왜냐면 눈이 착한데 눈이 착한 사람이 입술이 뭔가 주저하고 있잖아요. 약간 뭔가 더 이게 어떤 센 말을 못 뱉어가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빨간 입술이 할 때가 보인다고. 처음부터 너희들이 잘할 줄 알았어. 근데 아쉬웠던 게 네. 사실은 이 오빠 생각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이 친구들이 전쟁터 한가운데서 이 고아들이 모여서 합창단을 한다는데 누가 사실은 뭐 그렇게 방해를 하겠어요. 당연히 이제 지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동체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긴장은 이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에서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를 우리 임시완 씨가 혹시 거지 리더를 했으면 어땠을까. 김춘상 같은 역할을 임시완 씨가 그냥 저는 그 눈빛이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 배우에게 그런 눈빛 있죠. 이게 싹 올라올 수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임시완 씨가 어쩌면 진짜 팔 하나 있고 그 전쟁터에서 그럼 애들하고 사실은 나이 차이도 조금 덜 나 보이는 야 제가 10대부터 어떻게 전쟁터에 굴러먹다가 저기 됐나 보다 싶은 애가 있고 우리 이희준이 야 나는 진짜 노래도 모르고 나 아무것도 모른다 막 이런 소리가 한다면 어땠을까 이 생각은 좀 해봤어요. 약간. 다른 영화가 되었겠네요, 결 자체가. 오빠 생각하고 부제가 좀 붙었을 것 같아요. 죽음에서 돌아온 자. 아니 어떻게 빨리 나오세요 그런 게 그런데 오빠 생각 중에 돌아온다 장난 아니다. 그런 게 나왔겠지. 애틋한 영화인데 제가 까불어서 죄송합니다만은 다양한 어떤 플러스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감상평 중에는 칭찬도 꽤 많은데요. 임시완 씨가 그걸 끌고 가기 좀 조금 힘이 부족했다라는 평도 있긴 있어요. 아니 근데 임시완 씨가 아까 기자님도 말씀하셨죠. 임시완 씨가 끌고 가야 되는 그게 아니라 네, 이 영화에서 임시완 씨는 사실은 정확한 주연이라기보다 멀티플한 주연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또 그런 점이 또 그런 임시완 씨라든지 그 소속사를 칭찬할 게 미생을 하고 변호인까지 했잖아요. 네. 지금. 그러면 변호인 천만 영화야. 그럼 이제 우리 시완이 주인공 아니면 안 합니다. 이거 뭡니까 이거 애들이 주인공이지. 이런 말 할 수도 있거든. 근데 맞아요. 안 그러고 딱 이렇게 이거는 아주 든든한 견인과 서포트를 했으니까 좋은데 근데 또 다음번에 한번 좀 그런 센 거지 왕초 같은 역할도 하면 좋을 것 같다 이 얘기죠. 저는 사실 스타 프리뷰 통해서 임시완 씨에게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천만 영화인 변호인 그리고 뭐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자기 얘기라고 생각했던 미생의 주인공을 하고 났을 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영화를 찍을까 무슨 역할을 맡을까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때 선택했던 영화가 오빠 생각이라면 이 선택의 이유들이라는 게 굉장히 좀 분명했을 것 같다라는 질문을 했었는데 이 영화 어떻게 선택하셨어요? 라는 그런 아주 도식적인 질문 이상으로 좀 궁금했었어요 이번에는. 네. 독립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변호인을 했으니까 다음 작품이 정말 중요해요. 뭐 또 처음 제가 연기를 시작했을 때부터 그 말은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무수히 많이 듣고 나니까 결론이 어떻게 내려지냐면 안 중요한 시기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쵸? 네. 또 아, 따라하는. 너무 멋진 말이다. 네, 그래서 굉장히 저의 우문에 현답을 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이 오빠 생각에서 본인이 분량의 욕심 혹은 캐릭터의 욕심을 더 냈었다면 영화의 결이 달라졌지 않았을까. 그렇군요. 그건 어쩌면 본인이 배우로서 어떤 한 작품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는 특별히 더한 방식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는 부분이 굉장히 임시완 씨답다라는 생각이 그렇군요. 들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본능이죠. 저는 이게 부산 출신 예쁜 남자들에 대한 그게 좀 있거든요. 박혜진 씨 이런 분들. 박혜진 씨도 부산이고. 박혜진 씨도 부산 사람이죠. 김혜성 씨. 네, 네. 이런 미모를 가진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단단하게 커요, 약간. 그럼요. 자기가 자존심이나 자존감을 안 지키면은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지, 초등학교에서 야 너 귀엽다 야 하고 윤성호 같은 어린이들이 옆에서 뭐 귓볼 만지고 막 이렇게 과천의 겁나 초등학교. 없어요. 그래서 난 이렇게 남들 보기에 참 여리여리하고 예뻐 보이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단단함과 그런 게 있죠. 자기와 자기 친구를 지키기 위한 결기를 알거든요. 이제 그런 거가 이제 앞으로 이 오빠 생각에서도 좀 더 나았으면 조금만 더 나았으면 좋았을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 전 그걸 본 것 같은데. 야 그렇군요. 네. 부둣가에서 싸움을 하는 장면을 보면서 사실 전쟁 장면보다는 그 장면에서는 좀 더 남자 같은 느낌을 그렇네요. 더 많이 받았던 것 사실 같아요. 그때 친일파 앞잡이 아들. 아드놈. 와 임시한 씨가 딱 이렇게 주먹 날릴 때 진짜 시원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그 장면 찍고 나가지고 임시완 씨 사실 기절했었대요. 아 진짜요? 네, 그 부둣가에서 네. 거의 이희준 씨가 목을 조르다시피 네. 해서 이렇게 끌어올리는데 자기가 이렇게 정신이 나가는지도 모르고 찍게 됐었던 그런 장면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말씀 나왔으니까 제일 어려운 캐릭터 그렇죠. 그렇죠. 를 너무 잘 소화해낸 이희준 씨 얘기를 해본다면 저는 이분이 사실은 이 합창단의 어떤 이 영화의 안타고니스트 역할을 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봤는데 처음에 좀 안심이 된 게 그렇게 센 인간, 나쁜 인간이 아니에요. 애들을 때리는데 상상 못하게 얼굴을 때린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기합을 주고 그런 식으로 생계를 위한 공동체를 묘하게 유지하는 모습에서 조금 신뢰가 가더라고요, 이분이. 예. 영화 속에서 갈고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아들 내 거 맞는데? 아들도 아는데 주순 건 지끄라는 거. 왜 이 아이들을 내 것처럼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본인 안에서는 너무나도 논리가 딱 서 있는 그런 사람이었었던 거죠. 그 논리가 옳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안에서는 그 논리가 있었던 사람인데 어쩌면 그 전쟁이라는 결이 가지고 있는 거칠고 좀 잔혹하기도 하고 그리고 인정 없는 그런 결 같은 걸 이 한 사람 이희준 씨가 연기한 갈고리를 통해서 고스란히 좀 보여줬었던 것 같아요. 네. 예, 해볼게요. 뭐 다수가 있겠지. 뭐 그 대한민국 안 되는 거 있습니까? 네, 이 영화에서 또 착한 오빠만 또 있는 게 아니죠. 네. 네, 박주명의 고화성 씨. 예. 네, 여기서 되게 이분만 하얗게 이쁘장하게 옷도 하얀색으로. 고화성 씨로 봤었을 때는 지금까지 이 배우가 어린 시절부터 등장한 이후로 모든 맡았던 역할들은 너무나도 밀도, 농도가 너무 진했다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인도 한 캐릭터를 맡았었을 때 가지는 부담감들이나 혹은 자유도 같은 것들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영화를 찍을 때만큼 고화성 씨가 즐거웠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쉽게 찍었다는 뜻이 아니고 그만큼 자기를 조금 더 좀 풀어놓고 찍을 수 있어서 그 즐거움이라는 게 굉장히 컸었던 배우적인 경험이었다라는 변화였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뭐 이 영화 속에서는 본인의 어떤 역할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 찾아 들어가는 느낌을 받게 됐었어요. 네, 저도요. 아, 좋겠다. 저도 어디 놀러 가고 싶은데. 네, 영화 오빠 생각을 만든 착한 감독 이한 감독의 대표작 우아한 거짓말 연애소설 완득이 청춘만화는 현재 올레 TV에서 서비스 중이니까요. 함께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국민 감상평을 통해서 영화 오빠 생각 톡톡 건드려 봤는데요. 끝으로 이 영화를 꼭 봐야겠다는 확신 한 가지씩만 꼽아주신다면 기자님부터. 이 영화 보는 순간 가장
매료돼서 봤었던 그런 장면이기도 한데 영화 속에서 동구와 춘식이가 원한 같은 것들로 계속해서 뭐 갈등을 이루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함께 있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그때 임시완 지휘자님께서 두 사람에게 노래를 불러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순간 두 사람의 화음이 어우러지면서 이게 아주 논리적인 방식이 아니라 그냥 노래로서 푹 풀려지는 그런 느낌 같은 걸 받게 됐었던 것 같아요. 짧지만 아주 효율적으로 이 두 사람의 관계, 갈등을 풀어주는 그런 아주 확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그 이 영화에 역시 노래 부르는 장면이 참 많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딱 한 번 인민군가를 되게 열심히 부르는 장면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민중가요 같기도 하고 아니면 소련 군가 같기도 하는 그거를 네. 아이들이 트럭에서 신나게 합창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때 뭐 북한군에 뭐 부역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이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니까. 그 아이들이 그냥 배운 동요인 거죠, 그게. 그렇죠. 그러다가 저쪽에서 이제 국군 트럭이 나오니까 얼른 이제 인공기를 막 빼서 감추지만은 결국 또 어떤 비극이 시작되거든요. 그 장면을 넣는 거가 저는 꽤 용감했다고 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용감했다고 보고 그거는 뭐 정치의 입장이 그럴 거라는 게 아니라 이게 미국 사람도 보고 영국 사람도 보고 일본 사람도 볼 수 있는 영화잖아요. 전 세계 봤을 때는 사실은 쟤네가 우리를 뭐 어떻게 했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비극이 일어났고 비극 안에서도 이런 꽃들이 피어났다. 이걸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 이 영화를 객관의 시각으로 들어가서 이제 아이들의 플롯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그 장치를 이렇게 되게 차분하게 잘한 것 같아요. 초반에 대한 저는 한 표를 또 줍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확신은요. 네. 감독님 몸이 필요하신가요? 아니면 감독님 머리가 감독님 손이 필요하신가요? 오늘 모든 게? 감독님이 필요해요. 감독님 필요해요? 오케이. 되게. 뭐 때리려는 거 아니지? 네. 다소 좀 네. 숨겨왔던 날. 네. 약간 이런 거군요. 네. 아이패드 떨어지겠어. 아, 시계를 뺏었네요. 네. 이 장면 때문에 이 영화를 꼭 봐야 된다고? 이걸 꼭 봐야 돼요. 네.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다 확신이 드신다면 영화 오빠 생각 절대 놓치지 마세요.